목선반 가리칼 구매하신 분들이고요. 이 칼은 칼자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목재가 완전히 건조된 나무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건조가 덜 되다 보니까 목갱기 쪽이 조금 헐거워져서 어떤 것들은 이제 좀 종이 테이프로 약간 감아서 본드로 발라서 고정을 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사용간에 조금 헐거워지더라도 그 갈라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깎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중에 좀 건조 과정에서 약간씩 갈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건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용간에 조금씩 갈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니까 뭐 이걸 또 한번 박아버리니까 빼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사용하면서 너무 많이 갈라진다거나 하면 미리 조금 구입하셨을 때 당시 기준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한번 말씀을 주시면, 그때 그때 구입 당시에 사진을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교체용 날을 주문을 하실 때 그걸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냥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용하면서 갈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책임을 못 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칼날을 처음에 구입하시면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하이스라는 금속이 강한 쇠이다 보니까 어디에 부딪히거나 떨어뜨리면 이게 날만 마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날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잘못한 경우를 해가지고 저한테 반품을 요구하시는 분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날물이 쓰시다가 안 든다고 또 자꾸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칼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도, 만들고 최초 연마는 해드릴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날물을 잘못 갈았는데 칼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날물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 잘못 갈아서 둥글게 갈거나 이런 것들까지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서양 링툴이나 뭐 서양의 할로잉 툴, 뭐 후크 툴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그를 이용해서 갈지 않으면, 사람 손으로 갈다 보면 약간 둥글게 갈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보고 이렇게 교환을 요구하면 그것은 조금 힘들고요. 제가 뭐 짬짬이 그런 연마 요령 영상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올리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잘 연마해서 쓰시고, 혹시라도 연마하다가 뭔가 잘못돼서 잘 안 된다고 할 경우는 저한테 뭐 가끔 카톡이나 전화로는 조금 처음부터 전화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전화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카톡으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한번 상담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칼을 구매하신 분들이 저한테 칼은 구매했지만 저한테 교육을 받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리칼을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각도로 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칼이 부러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으니까, 그 점은 미리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가리칼 후크 툴에 대한 교육 영상도 조금 찍을 거고요. 또 별도로 하시다가 잘 안 될 때 오프라인 교육 의뢰를 하시려면 미리 카톡이나
연락을 통해서 뭐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날짜를 조율해서 그 교육 일정을 잡고 소정의 수강료를 주시면 원데이 클래스로 한 번씩 교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칼들을 다 안전하게 포장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교육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비치된 가리칼로는 본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가리칼은 본인이 구입한 툴로 연습을 해야지 남의 걸로 해서 숫돌리를 잘못해 가지고 칼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 사람마다 쓰는 스타일이 쓰다 보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칼을 처음에 보냈을 때 제가 아직 제가 이걸 가리칼을 담을 수 있는 포장 박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자루에다 담으려고 했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종이 박스를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포장이 완벽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는 아닌데 개별 포장을 할 거고요. 이게 칼날이 부러질 걸 염려해서 다 분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칼날은 따로 별도로 포장을 해서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뽁뽁이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이제 최초에 받으시면 언박싱을 할 때 주의할 거하고 또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영상을 보고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매자들한테는 다 링크를 보내드려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해둬야 나중에 뭐 무슨 문제에 대한 예방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메뉴. 언박싱을 하면 칼자루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칼날이 빠져 있는 상태로 갈 것입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발송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아직은 포장이 완벽하게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별 포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뽁뽁이가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육각 풀 수 있는, 무드볼트를 풀 수 있는 육각 렌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테이프로 감아 놓으면 이게 칼로 이렇게 풀다가 또 이런 데 상처가 날 것 같아서 그냥 둘둘둘 말아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원형 스틱형 오일스톤이 있어요. 오일스톤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그냥 서비스로 보내드리는 거라서 만약에 또 제가 안전하게 포장한다고 했지만 또 택배회사에서도 뭐 무리하게 다뤄가지고 이게 부러진다거나 했을 때 이걸 교환을 요청하지는 마십시오. 이건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부러지면 이거 얼마 안 해요. 한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목공의 매무새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형밖에 없어서 원형밖에 드리지 못하고요. 나중에 사각 스틱이 오면 목공의 매무새 링크를 네이버 카페 한여로의 목선반 교실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사각수도를 구입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해서 이렇게 뽁뽁이로 감아서 어떤 것들은 그냥 뽁뽁이만 처음에 감아 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칼날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고 또 주문하신 개수만큼 따로 별도로 돼 있고요. 이 칼들은 아무데나 꽂아도 됩니다. 단 16mm를 19mm에 꽂으면 안 되겠죠. 16mm 봉용을 19mm 봉용에다 꽂으면 안 되고요. 또 19mm 봉용은 아예 16mm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그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칼날이 지금 연마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라서 조금이라도 어디에 부딪혀거나 해서 상처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패키지를 따로 그 박스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아니라서, 제가 이걸 상품화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포장했다는 거, 좀 보기는 그래도 제가 안전하게 포장을 신경 썼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날물이 다 연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그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치수면 다 대동소이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용하시려면 끼워 넣고, 이렇게 끼워 넣는데, 자, 여기 보면은 날물의 위치를 확인 잘해서 이렇게 좀 그라인더로 평평하게 갈아놓은 쪽이 있을 겁니다. 그쪽을 무드볼트 쪽으로 향하게 해서 해준 다음에 끝까지 밀어 넣고 무드볼트 두 군데를 다 잠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조여야 됩니다. 이게 풀리면 안 되니까 좀 꽉 조여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꽉 조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육각 렌치가 나중에 이렇게 사용하시기 불편하시면, 자, 나중에 그 공구사 같은 데서 이렇게 손잡이 달린 걸로 구입하시면 사용하기 편합니다. 근데 이게 좀 손잡이 달린 건 꽤 비싸더라고요. 요건 600원 밖에 안 하는데 얘는 몇천 원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고 뺄 때는, 자, 뺄 때 주의해야 될 건, 여기에 톱밥이 끼어 있는데 그냥 강제로 하다 보면 이 무드볼트가 찌그러져 버리거나 해서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톱밥이 끼어 있거나 그러면 송곳이나 아니면 컴프레서로 싹 불어서 청소를 한 다음에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고 충분히 풀어 주고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 간혹 이게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또 숯돌질을 하잖아요. 그 물을 묻혀서 숯돌질을 하거나, 아니면 젖은 나무를 깎을 때 이 물이 튀어서 안에서 녹이 슬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청제를 뿌려서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갖고 억지로 이렇게 빼다가 이런 날에 다칠 수가 있어요. 손가락을 베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빼지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안 빠진다 그러면 벤치로 날이 아닌 부분, 날이 상할 수 있으니까 날 뒷 반대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걸 뺄 때 땅바닥에 이렇게 굴러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이게 깨져서 못 쓰니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땅바닥에서 그 분해 조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러 가지 도구를 할 때 빼가지고 어디 분실 우려가 있으니까 뺀 것은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톱밥 속에 파묻혀 버려 가지고 나중에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뺀 칼날은 잘 보관을 이제 바로 그때그때 잘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리칼을 이제 이렇게 목선반에서 쓰시면 이 가리칼이 아무데나 이렇게 놓고 거치해서 하다 보면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날이 부러져 버릴 수 있어요. 날이 깨지거나. 그래서 이렇게 거치대를 만들어서 편한 위치에다가 넣고 거치대에서 꺼내서 그 목선반에서 쓰고, 다 쓰면 여기다 거치하는 이런 거치대를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목선반이 위치가 있고, 목선반 깎는 위치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해서 칼받침대에서 쓰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거치대를 만드실 때 저는 이거 이제 그냥 목공용 나사못을 긴 것을 달아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박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흔들리지 않게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낮게 만드시면 쓰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만드시고 원하는 개수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시되, 이 봉은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이 그 칼자루는 좀 두껍기 때문에 똑같이 해놓으면 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드실 때 요 칼 봉이 거치되는 부분은 좀 윗부분에 달고 칼자루에 있는 부분은 조금 내려서 달면 반듯반듯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촘촘하게 하면 칼이 딱 맞닿으니까 그러니까 좀 간격을 최대한 좀 많이 넓혀 주세요. 넓혀서 해야 이 칼길이 부딪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작업할 때 원하는 칼을 꺼내서 깎고 다시 여기 원위치 시키고, 또 이 칼을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쓰고 원위치 시키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칼이 굴러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굴리지 않게 꼭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저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이제 가공상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칼날을 부러뜨려 먹는 경우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깎으면서 나무에 박혀서 예를 들어서 칼날이 부러지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고, 본인이 또 그 테크닉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칼날이 깨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칼 받침대를 제가 지금 나무를 안 끼워놨는데, 이게 이제 이 스척을 나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깎을 위치에서 너무 가까이 붙여놓고 하다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갈퀴 칼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면 여기 걸리죠. 깎을 때 걸리단 말이에요. 걸린 상태에서 뭔가 딱 충격이 오면 칼하고 부딪히게 돼 있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칼이 부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물 단면하고 위치에서 갈퀴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한 5cm 정도 그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뺄 때 칼을 회수할 때 이렇게 잡아 당겨서 빼면 나도 모르게 부러져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쇠가 강하기 때문에 충격에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쇠인 만큼 또 충격이 약해요. 부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깎고 회수할 때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잡아 당기지 말고 여기에서 깎고 회수할 때 이렇게 그래서 들어 올릴 때 이 목물이 닿지 않게 좀 충분히 거리가 있어야 안전하겠죠. 그리고 다른 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고리 칼도 조금 덜 위험하긴 한데, 얘도 이렇게 부딪히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 빼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칼들이 잘못 다루면 금방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실수하지 않게 일단 거치대도 만들고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가공 중에 칼이 부러지는 것은 칼 받침대 높이를 잘못 해놨을 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칼 받침대를 지나치게 높게 세팅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이동하면서 칼이 이렇게 들리거나 할 때 칼 끝이 나무에 박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칼 받침대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보다 보통 갈퀴 칼이나 갈고리 칼이 좀 높은 경우이거든요. 중심 표시에서 눈금으로 재봤을 때 중심보다 약 5mm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너무 또 내려가면 이쪽 날 등이 닿기 때문에 잘 안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세한 영상은 제가 그 유튜브에도 조금 올려놨는데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서 일단 당장 연습을 하시고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런 영상들을 시간 날 때 찍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하는 부분은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 칼의 각도하고 실제 내가 깎았을 때 보여지는 각도가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그게 약간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본인이 연습할 때는 칼날이 지금, 그래서 제가 영상에 메쉬 방향을 아니면 몇 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영상에 보여지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와. 그래서 자, 칼날의 이 아랫날의 위치가 지금 현재 반듯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6시 방향이라고 치고, 보통 6시에서 처음에 접촉을 해서 당기면서 7시 방향으로 당겨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영상에서 보시면 이게 날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일종의 착시일 수 있다, 이거예요.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좀 왜곡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그 설명을 듣고 설명에 맞춰서 각도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상 보고 그냥 그 무심결에 이렇게 칼을 들어 올려서 깎는다든가 하면 칼이 캐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죠.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교육 영상에서는 제가 계속 될 수 있으면 몇 시 방향 각도로 꺾어서 몇 시 방향 위치에서 깎아라,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냥 본인 생각대로 아니면 영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잘 그 내용을 잘 전달을 받아서 이렇게 하셔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숫돌질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리칼을 잘 다루고 하려면, 깎는 것이 50%라면 칼 연마하는 게 50%입니다. 칼 연마를 잘못하면 아무리 처음에 잘 든 칼을 제공해주고 테크닉을 배워도 칼을 잘못 갈게 되면 칼이 제대로 안 들게 되죠. 이렇게 이제 둥글게 갈리거나 이런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린 부분 영상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차후에 이것도 디테일하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따로 별도로 교육 영상을 찍기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토요반, 저희 남원시 가리 교육반 실습 강의, 시범 강의 때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은, 숫돌질을 할 때 자세 유지를 해서 이러한 거치대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칼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제대로 칼 된 위치에서 칼을 갈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각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조금 허리를 이렇게 하면 이제 구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치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홈을 살짝 만들어서 안 움직이게 이렇게 해서 칼을 숫돌질을 해주셔야 조금 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 칼 갈다가 잘못 놓쳐가지고 칼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칼이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가리칼은 소중하게 잘 다루면 오래 쓸 수 있지만, 본인이 부주의해서 다루면 그냥 순식간에 부러져 버리면, 그래서 볼가웃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쪽에 어느 정도 날끝 부러지면 갈아내고 또 쓸 수도 있지만 이 가리칼이나 링툴, 후크툴 뭐 이런 것 종류들은 한 번 쓰다가 부러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새로 그 교체용, 이제 저희 같이 교체용 날이면 교체 날을 다시 구입하거나 아니면 부러진 날을 보내가지고 다시 두드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서양 칼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칼도 쓰다가 이런데 이것은 지금 안드레아스 마텔 툴인데 그 서양의 외국의 그 유럽 쪽에 있는 우르타나가 개발한 후크 툴인데 이런 칼들도 어디 부딪혀하고 부러져 버리면 이 날을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형 날로 얘를 별도 구입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크툴 종류는 날이 이렇게 길게 연장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그 칼을 구입하신 분들한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드렸고요. 어떻든 그 구매하신 칼이니까 뭐 작품 활동하시는데 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고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전화 연락보다는요, 카카오톡 아이디 LGM2017 인스타그램 그 상단에 그 프로필欄에도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그 올려놨습니다. 그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보고 좀 문자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가 힘들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면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